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마인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조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까짓 게 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뭐 좋은 말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해드리기 낫지 않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로 이제 도움을 얻으면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 책에서 얻은 그런 나름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제가 살면서 얻게 된 경험칙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자신에 대해 아는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이지 않습니까? 이 시국이 지금 2월달에 시작을 해서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죠.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은 또 그냥 쭉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누구나 이 사태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가지고 다들 힘들 거예요. 그 힘들다는 게 아무래도 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고, 그리고 회사 같은 데도 뭐, 못 다니고, 원래 다녔던 사람도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좀 띄어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더 힘들 거예요. 이 정도의 줄이야. 그래서 참 올해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다 많이 가질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이 잘 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래서 그냥 좀 격리하고 혼자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들한테. 본의 아니게 혼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죠? 살면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 못 했죠, 사실. 근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들 보면 뭐 때문에 힘드냐 하면 뭐 돈 못 벌어서 힘들다, 뭐 직장 못 다녀서 이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어요. 사람들 못 만나서 힘들다, 술 못 마셔서 힘들다, 놀러 가지 못해서 힘들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놀러 가지 못하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식으로. 자꾸 그런 걸 갈망하기보다는 지금 뭐 시국이 시국이라 뭐 마음대로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 선생님 뭐으세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냥 시간 하루하루 보내고 힘들게 보내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음,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나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 나 혼자서 즐길 만한
취미거리를 찾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웃긴 게 헬스장 못 가면 운동 못 하는 줄 알아요. 헬스장 못 가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홈트레이닝. 왜 운동을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뒷산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사람 없는데. 헬스장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헬스장 문 닫으면? 왜 운동 무조건 헬스장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 아닙니까? 왜 헬스장 돈 냈으니까 돈 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거 아니야? 헬스장만 운동하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다르게 해야죠. 무조건 특정된 장소에서 뭘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특정된 장소가 아니라도 아쉬운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식을 다르게 해야죠. 헬스장이 못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가만히 있고 꿍해 지내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다 몸짱 아니면 운동 아니라 생각을 해요? 몸짱 아니면? 왜 다들 뭐 헬스 뭐 보디빌더 되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솔직히 팩트로 얘기해 줄까요? 스노탈츠님, 팩트 폭력으로 좀 얘기해 줄까? 어차피 지금 시국 아니더라도 원래 헬스장 잘 안 갔잖아요. 왜 근데 지금 시국 때 헬스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까? 원래 안 갔잖아. 원래 누가 보면 뭐 월화수목 금토일 내내 갖는 사람인 줄 알겠네. 하루에 2시간씩 스쿼트 200개씩 때리고 바벨 덤벨 좀 들고 했는 사람인 줄 알겠네. 그렇게 안 갔잖아요. 그렇게 안 갔어. 헬스장 여러분 가면요. 원래 그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회원이 100명 있잖아요. 정기적 와가지고 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요. 한 10대명밖에 안 돼. 그 소위 말하는 헬창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말고는 피곤해서 잘 안 와. 아,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저도 헬스장 다녀본 적 있거든요. 가입자가 7, 80명 돼도 막상 정기적 오는 사람 10명밖에 안 돼요. 10대명. 헬스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중독인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는 잘 안 와.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거죠. 정도? 특히 여자들은 더 안 와요. 여자들은 더 안 옵니다. 특히 젊은 아가씨들은. 나도 헬스를 해봐서 압니다. 뻥치지 마세요. 누가 보면 무슨 내가 일주일 내도록 헬스장 가는데 헬스장 안 하니까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줄 알겠네. 꼭 보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운동도 평소에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문 닫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할 수 있어요. 방식을 다르게 하면 돼.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사람들이 헬스장 가면 왜 패키지로 세 달에 10만 원, 5달에 10만 원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세 달씩 끊어도 세 달 안 나올 거 아니까 한 달도 안 나올 거 아니까 그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만약 회원분들이 그 본전 찾겠다고 매번 나오면 헬스 기구가 모자라요. 헬스 기구랑 시설이 모자란다니까. 그리고 헬스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손해예요, 손해. 정말 그 사람들이 똥 뽑으려고 일주일에 5번씩 오고 2, 3시간씩 오고 해버리면 그분들도 손해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만드셔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할 만한 것들. 한정식 장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책을 안 읽는 사람들 독서 같은 거 하는 거 좋아요. 독서 같은 거. 책은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정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봐야 돼.
자꾸 원래 했던 것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원래 안 했던 것들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원래 했던 것도 지금 뭐 백날 외쳐도 할 수 없잖아요. 헬스장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럼 헬스장 못 가면 운동 못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뼈 때려볼까요? 순두부타치. 여자분들 애초에 근육 키우려고 헬스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이어트 때문에 가는 거죠. 다이어트 때문에. 근데 다이어트는 헬스장 안 가도 할 수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헬스장 가는 거의 9할 이상은 다이어트예요. 남자도 다이어트가 좀 포함되어 있고. 여자분들은 그 몸에 근육 키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자분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남자들도 근육 막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살을 빤다고 하면 굳이 헬스장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식이요법하고 홈트레이닝 하면서. 요즘에 뭐 유튜브 많잖아요. 유튜브에 뭐 홈트레이닝 운동법 많잖아. 그거 활용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어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많이 알아보고 그걸 실전에 옮겨야 돼. 혼자 있다고 해서 우려한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있잖아요. 제가 특히 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서 마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뭐 책을 보든 뭐 글을 쓰든 요리를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을 해? 음, 뭔가 목록을 짜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왜 우려하는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뭔가를 잘 못해. 우리나라 사람 특히. 뭔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뭔가 어울려서 같이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관계를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계에 어울리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뭐 관계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가. 인싸인 사람이 많이, 자, 이것도 팩트 폭력할게요. 한국은 인싸인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인싸인 척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인싸인 사람 드물어요. 공부를 하든가, 뭐, 캘리그라피 펜글씨 같은 거, 캘리그라피를 하든가. 그러면 인싸인 사람 많다고 해도 누가 인싸인데요? 어떤 사람이 인싸야? 그 인싸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SNS에 사진 많이 올리는 사람들? 팔로워도 많고, 좋아요 많이 누르는 사람들? 그게 어떻게 인싸예요? 인사인 척 하는 사람 많아요.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 잘 나가는 척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 척하는 사람들, 천국에 척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나보다 진짜 내가 순덕타출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약간 좀 외골수 기질이 있어요. 순덕타출님이. 그 얘기 좀 말하다 보면 약간 덕 기질일까요? 약간 외골수 기질이 좀 있어. 약간 동떨어져 생각하는 게 동떨어져. 이 얘기하는 게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친구가 많건 적건 간에 많건 적건 간에 있잖아요. 사람 못 만났는데도 또 지낼 수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100세라고 했을 때 누군가 같이 있는 시간보다 가치 없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치 없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이런 시간 한번 경험해보고 이걸 지혜롭게 극복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관계를 가져야, 어울려야.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울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관계를 못 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관계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 하니까. 근데 그거 못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어야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계속되지 않잖아. 지금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꼭 만난다. 자주 본다.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란 사람이 어떤 건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알고 느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냥 혼자 있다고 해서 마냥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나만 지금 힘든 게 아니잖아요. 음, 만약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고 해서 징징댈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즐길 줄 아는 것도 인생의 지혜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환경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원래 도시에 살았던 사람도 시골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평지에 살았던 사람도 바다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한국에 살았던 사람도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오지 가가지고. 같이 살았던 사람도 또 따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살아가요. 지금도 환경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의 변화, 이 급속도로 완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힘들다, 못하겠다, 언제 끝나냐. 그렇게 백날 천다 외쳐봐야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왜냐,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당장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내내 갈 거예요. 올해도 1년 내도록 갔잖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 갈 거예요. 충분히 가요. 지금 뭐 해결되기는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다, 해결책이 없어요. 전 내년 1년 내도록 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럼 그때도 내내 이렇게 징징대고 뭐 힘들다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낼 것이냐, 어떻게 내가 좀 그나마 좀 마음을 다독거릴 것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먼저. 여러분, 내가 장담하는데 내년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년 되면 더 심해져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예 사람 못 만나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람 못 만나. 오프라인을 못 만난다니까? 못 만나게끔 할 거잖아요. 3단계인데 못 만나요, 여러분. 보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그러면 그냥 계속 우울에 빠져 있을 거예요. 좌절에 빠져 있을 거야. 못 만나면 못 만난 대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회 내가 얘기했죠.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된다고. 혼자서도 잘 놀아야 돼. 혼자서 노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노는 거를 꼭 누군가 같이 해서 뭐 올려야만 노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그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냥 뭐 놀지도 않고 계속
계속 수축해가지고 계속 고개 숙이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놀려면 놀 수 있어요. 자, 지금 콘서트도 가고 싶고 축구 경기장도 가고 싶다. 둘 다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는데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내가 좀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내 나름의 해결책, 나만의 방식,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방법을 다르게도 해봐야 돼. 기약 없이 자꾸 뭐, 마냥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참을성이라는 게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 이럴 때 차분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 차분한 마음을.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급해? 급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 1년은 더 가. 1년은 더 간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이런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시간 어떻게 보냈지? 어떤 식으로 유익하게 보냈지? 유익한 시간이 될지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될지 그건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죠. 누군가는 어떻게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죠. 누군가는 그냥 우울해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겠죠. 슬픈 현실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웃긴 게 자꾸 내가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우울하다고 그 우울함을 옆에 사람 전파해가지고 그 전염병처럼 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슬픈 건 본인이 슬프겠지. 나는 슬픈 게 아니에요. 슬프면 혼자 슬프라는 거죠. 짜증도 혼자 짜증나라는 거지. 내가 우리나라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라. 내가 우울하니까 너도 우울해. 내가 슬프니까 너도 슬퍼. 그거를 전파시키고 전염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나쁜 거라 보거든요. 그게. 각자 어떤 제한된 환경이나 제한된 어떤 그런 있어도 거기에 나는 데 적응하고 그냥 크게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쉽게 동일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야. 계속 쉽게 동일할 수 없는 거잖아. 계속 그렇게 끌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정신력이 더 멘탈이 더 강해야 되고 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평정심을. 어. 그 유지 못하면 내년엔 더 힘들어져. 멘탈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이 힘든 시기를 즐길 줄 알아야 앞으로의 인생도 앞으로 이보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더라도 의미 있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 집에 있으면 시간만 때운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시간을 때운다고 는 것보다는 그 시간은 내가 내한테 맞게 의미 있게 쓰는 거죠. 같은 집에 있어도. 그래서 내가 이거 시간에 의미 있게 쓰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내느냐. 여러분들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마스크 쓰는 거 뭐 짜증 내봤자 어쩔 수 없어요. 뭐 계속 써야 되는데 뭐.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백날 뭐 원망하고 해봤자 뭐 지금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는 거, 객관적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객관, 냉정하게. 힘들다 죽겠다 백날 천다 얘기해봐야 뭐 달라지기 뭐가 있어.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잖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메로나 사태가 이번에 끝난다고 뭐 시간이 지나서 끝난다고 칩시다. 또 안 올 것 같아요? 제2의 메로나, 제3의 메로나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항상 이게 주기적으로 왔었어요. 와요. 바이러스는 일정 주기대로 왔어. 태풍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태풍 한번 우리나라 한반도 휩쓸었다고 안 올 것 같아요? 계속 왔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맨날 힘들다 그럴 거예요? 맨날 자포자기 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해야 나중에 이게 또 와도 또 우리한테 또 직면해 와도 좀 더 이제 멘탈적으로 좀 덜 손해보고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와도 힘들게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덜 부대끼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제한된 환경 내에서도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알고 알아가고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하는 거야. 찾아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얘기해봐야 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들, 괜찮은 것들 스스로 찾아내시고 어,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힘든 환경에서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덜 불행했으면 좋겠고 음, 좀 이 시간들이 유익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내기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는 그냥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보내고 있는 사람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 시간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뭐라도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누군가는 징징대겠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또 기회의 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이렇다고 남들도 이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 시간들이 좀 아깝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좀 알뜰하게 내한테 맞도록 좀 썼으면 좋겠고 나름 소중한 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좀 뭔가 남는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 도움이 되었으면 모르겠고요. 잔소리 같았으면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방심하지 마시고 내년 되면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각오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